보통 재산이 이제 이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조사팀으로 조사 인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속세 세무 조사를 하면은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상속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두 번째로는 추정 상속 재산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방청 조사를 받으면 뭐 더 힘들고 더 꼼꼼하고 더 못살게 군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망 이후 진행 절차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조직을 보고 어디서 세무조사를 하는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그 본청이라 불리는 국세청 밑으로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7개의 지방 국세청이 있고요. 지방 국세청 밑으로 다시 일선 세무서들이 이제 있습니다. 세무서를 다시 보면은 여러 부서들 중 하나인 이제 재산세과가 있고, 재산세과는 다시 신고 업무를 하는 신고팀과 조사 업무를 하는 조사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는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재산 관련된 조사를 하는 조사국이랑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상속 재산이 50억을 이제 초과하면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하라면은 이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지방청 조사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청 조사를 받으면 뭐 더 힘들고 더 꼼꼼하고 더 못살게 군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똑같은 국세청 직원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조사하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나 결과가 뭐 전혀 달라진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직원의 능력도, 지방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세무서로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 직원이 다시 또 지방청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 개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해진 절차나 그런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뭐 어디서 조사를 하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그만큼 더 이슈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청 조사가 뭐 더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뭐 굳이 뭐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뭐 세무서에서는 뭐 설렁설렁 한다, 뭐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망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인 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주는 건데요.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망하신 분 기준으로 그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상속세 자료 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가족관계, 보험금,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은 증여 내역,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제 자료전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과 이제 신고팀 직원이 이제 처리해야 될 일로 생성이 되는데요. 신고팀 직원 입장에서는 매달 생성되는 자료가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신고팀 직원은 이제 상속세 결정이라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를 했다면은 그 신고 내용과 자료 내용을 비교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신고를 안 했다면은 안 한 대로 자료전을 바탕으로 이제 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정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속세 신고를 새로 해본다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세무서마다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재산이 이제 15억에서 20억이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신고팀에서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조사팀으로 조사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팀 직원에서는 이제 손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 신고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신고 시인이라고 이제 신고 내용이 적정을 해서 그대로 이제 종결을 하거나, 신고를 안 했다면은 안 한 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제되는 금액보다 이제 미달을 하게 돼서 과세 미달이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고 시인이든 이제 과세 미달이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들한테 결정 통지를 이제 보내주게 되고,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 없이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과 이제 조사팀에서는 신고팀으로부터 이제 인계받은 자료를 다시 분류하고 검토를 해서 신고팀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없이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 누구를 할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우선 조사가 이제 시작되기 최소 15일 전에는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 어떤 세금을 조사를 하겠다,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서 우편으로 이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속인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속조사 사전통지서와 함께 뭐 납세자 권리 현장, 청렴서약서, 뭐 위임장 등등 이런 서류들을 이제 받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서류를 이제 받아보시고 세무 대리인을 뭐 선임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날 보통 세무서나 이제 지방국세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받으셨던 이제 서류에 서명도 하시고 그 담당 조사 공무원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 방문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다시 갈 일은 없으시고 다 우편이나 뭐 유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서류를 주고받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소명 요구도 하고 해명도 하고 거기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이제 상속세 조사가 이제 종결이 되면은 종결일로부터 이제 20일 이내에 종결했다는 이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한 내용이 뭐 적정해서 뭐 추가 고지할 게 없으면은 신고 시인한 대로 이제 결정 통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로 누락된 재산이나 추징된 내용이 있다면은 그 금액과 이제 뭐 가산세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이제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 통지를 받고 뭐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고지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고지서를 바탕으로 이제 한 번에 납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돼서 이제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은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물론 그 상속세 신고 내용이나 뭐 공제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속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정 상속 재산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전 증여가 누락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이제 상속 재산 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계산의 가장 시작이 되는 그 상속 재산을 얼마로 볼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산 평가 기본은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를 어떤 금액을 이 시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를 합니다.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은 이제 사망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이 기간 안에 거래된 내용이 있으면 이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적용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조회한 화면인데요. 맨 윗칸에 이제 상속받은 물건과 이제 기준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칸에 평가 기간 내 유사 물건 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빈 칸으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평가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기준시가인 17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맨 밑에 있는 칸인 평가 기간 외 유사 물건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평가 기간 관련해서 좀 규정을 살펴보면은 상증법 시행령 이제 49조를 보면은 앞에 부분에 이제 평가 기간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알 수 아는 그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중간쯤 보다 보면은 다만으로 시작되는 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 2년, 그리고 이후 78조 1항의 기한. 요 기한은 이제 법정 결정 기한으로 그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이제 9개월까지, 그러니까 1년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을 따져보면은 사망일 기준으로 전 2년, 후 1년 3개월 기간 동안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금액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위 사례의 그 상속인 분들도 역시 그 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평가심의위원회에 그를 올렸고, 결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23억 원으로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17억 원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23억짜리가 이제 시가로 되다 보니까
6억 원의 차이가 나서 이제 상속세 세율이 50%가 적용이 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상속세만 이제 3억이 넘게 고지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상속일 전후 6개월 동안 그 거래된 금액이 없더라도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일이었고요. 이 사례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애초에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했다면은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왜 그냥 기준시가로 했는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산 말고 또 다른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상가는 버젓이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해서 조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아파트만큼은 그냥 기준시가로 좀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짜는 세무사로서 좀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건데, 좀 악의적인 부분이 좀 보여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감정평가를 받으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고요. 감정평가에 따른 이제 수수료도 상속세 신고할 때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고지되는 세금에 비하면은 그 뭐 큰 금액이 아니니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이제 세법에서 추정이라는 말이 무서운데요. 추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걸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뭐 상속이 받은 게 아니래도 상속재산에 합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추정을 하려면은 납세자가 직접 상속받은 게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화 시킨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채무를 부담했다든지 그런 금액이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 현금 인출, 부동산 처분, 채무 부담액이 각각 그 2억, 5억 원을 따지게 돼서 그 각각 따져봤을 때 그 금액 기준에 미달한다면은 사용처 입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전액을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소명이 어려운 걸 감안을 해서 10억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80%까지 입증을 하시면 되고, 1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처를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상속에 임박했을 때 상속세를 이제 회피하려고 재산들은 이제 모두 다 이제 막 현금화를 시켜서 어디 땅에다 묻어놓는다면은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알기가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악용을 해서 이제 상속세나 뭐 증여세를 회피하는 걸 막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면은 그냥 상속받은 걸로 보게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에 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계속 현금을 찾아서 어딘가 썼는데 그 어디다 썼는지는 이제 쓴 사람이 가장 잘 알 텐데요. 정작 이제 여기에 대한 입증은 돌아가신 분이 아닌 이제 상속인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상속받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디다 썼는지 뭐 소명을 하지 못해서 좀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시기 임박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대비를 좀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증여인데요. 그 상속인의 경우 이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인이 아니라면은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받은 게 있다면은 이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재산에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고되지 않은 누락된 증여 재산이 이제 발각이 된다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증여세에 대한 이제 가산세, 그리고 상속 재산에 이제 합해지면서 추가로 이제 상속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추가 상속세, 또 거기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금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족관 계좌이체 관련된 영상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실제로 영상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돈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당장 오늘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뭐 내일 국세청에서 뭐 소명 요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뭐 난 안 걸렸다, 뭐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몇 년 뒤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게 밝혀져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 편을 통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뭐 절차와 절세 전략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